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요즘 뉴스 보면 의학 얘기가 너무 빨라요. 뭐 AI, 면역 치료, 식사 시간, 심지어 노벨상까지. 그래서 오늘은 2025년 내과 의사가 알려주는 트렌드들을 가볍게 5가지 정도 소개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의학에 평소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뉴스를 많이 안 보셔도 많이들 물어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I죠. 요새 AI로 뭐 하는 게 있나요? 많이들 주변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거 포함해가지고 한번 가볍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면역 시스템 조절 T세포 연구였죠. 첫 번째 주제부터 어려운 거를 말씀하시네요. 네, 이번에 사실은 이제 매년 뭐 노벨 의학상이 화두가 되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나.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보니까 조절 T세포라는 것들을 연구하셨던 분들이 노벨 의학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절 T세포가 무엇이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T세포라고 하는 게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를 하면 직접 출동해서 그 세균을 제거하거나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 T세포들이 작동을 잘못해가지고요, 이제 외부의 물질이 아닌 내부의 물질, 내 몸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T세포를 훈련하고 잘못된 애들은 제거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흉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내 몸을 세균이나 이물질로 인식하는 T세포는 1차적으로 제거를 합니다. 하지만 그중에 제거하지 못한 애들이 돌아다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생각보다 제거되지 못한 세포들이 너무 많고 그런 거에 관련된 질환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경찰처럼 돌아다니는 조절 T세포라는 애들이 있다는 거를 연구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조절 T세포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쓸데없이 내 몸을 공격하는 T세포를 조절 T세포가 가서 진정시키고 좀 안정시키게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는 이런 조절 T세포를 강화시키면 자가면역 질환을 좀 발현을 떨어뜨리거나 치료할 수 있는데 이용하려고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암세포 치료하는데 이런 T세포를 좀 역할을 좀 줄여주면 암세포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면역을 올리는 것뿐 아니라 면역을 조절하는 게 중요한 거겠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 몸의 메커니즘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면역이 세면 좋다 이게 아니고요. 적절하지 못한 면역은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들도 우리 건강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영상에서 한번 다뤘죠. AI 의료,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요새 뭐 AI가 핫하죠. 주식에서도 다 AI 관련 주식들만 막 올라가고요. 반도체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AI가 이제 많이 참여하는 데가요, 영상 분석, 그다음에 병리 분석에서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환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떤 진단을 내거나 판단을 하는데도 대신 판단해 주는 경우들도 있고, 방대한 의무 기록을 정리해서 거기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 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AI가 있으면서 의사 일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필요한 내용을 찾아보거나 검색하거나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였는데 지금은 많은 AI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새는 제가 뭐 연구 논문을 많이 쓰진 않지만 특히 연구 논문 쓰는 선생님들은 정말로 많이 도움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I가 약간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 진료실에 사실은 AI가 있으면 아주 능숙한 조수가 한 명 있다던가, 혹은 경우에는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한 명 옆에 앉아있는 거 똑같은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더 많은 환자를 빨리 정확하게 진료를 보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AI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료라고 하는 행위가 단순히 의학을 전달하거나 정보를 전달하거나 약만 주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또 정서를 지지해주는 것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진료실에서의 의사의 역할은 AI를 잘 다루면서 이제 환자를 공감해주는 것들이 아마 제일 중요한 덕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좀 흥미롭습니다. 아침을 늦게 먹으면 생물학적으로 노화가 빨라진다는 연구가 있다고 하네요. 맞아요. 우리가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자야 되고 해가 뜨면 일어나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생체 리듬이라고 하고요. 그런 리듬에 맞춰서 우리 몸도 반응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침밥을 늦게 먹게 되면은 결국에는 저녁도 늦게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생체 리듬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당뇨라든가 고혈압, 뭐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이 잘 유발될 수 있고 비만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먹느냐도 치료의 일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먹는 거요.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고요. 얼마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도 환자분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을 꼭 먹자. 물론 저도 잘 못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침을 먹어야 점심 때 과식을 안 하고 저녁을 과식 안 하고 그리고 또 야식을 안 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침을 잘 챙겨 먹자.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영국 NHS에서 올겨울 의료 서비스가 좀 취약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고 하네요. 아마 독감에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최근 기사에 뭐 10월 말 기준이거든요. 근데 10월 말 기준에 작년보다 독감 환자 3.5배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11월 초 진료 보는데 뭐 중고등학생 독감 환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코로나 이후에 이런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 이후에 원래 정상적으로 마스크 쓰지 않고 생활했을 때는 다들 다 면역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독감, 코로나, 뭐 폐렴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독감, 폐렴구균 예방 접종이 중요하겠네요. 특히 독감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독감 접종해도 항체가 생기는데 2주, 즉 예방하는데 2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안 그래도 엊그저께 이제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이 왔었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좀 몸에 감기 기운이 있나? 좀 애매한 상태여서 일단 그래도 뭐 열이 안 나서 독감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왔어요. 열나서. 근데 예방접종 때문에 열난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독감에 걸렸더라고요. 가능하면 빨리 맞는 게 제일 좋습니다. 노출되기 전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오셔서 독감 접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현실적인 문제인데 사실 한국만큼 의료 보험이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이 드물죠. 이제 미국에서는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미국에 가보면 되게 특이해요. 병원에 가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소득층은 메디케어라 그래가지고 뭐 오바마 케어라고도 하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병원을 잘 갈 수 있는데 중산층에서는 의료보험 혜택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진료를 못 받는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월마트, 무슨 뭐 타겟 같은 이게 슈퍼마켓에 가보면 우리가 이런 거는 전문의약품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실제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자가로 치아를 치료하는 세트도 팔더라고요. 자가로요? 네. 치과 재료도 막 팔아서 보면서 진짜 선진국이긴 하지만 의료는 우리가 선진국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의료비가 점점 증가되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료기술도 발전하면서 고가의 치료 방법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의료비가 증가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거고, 개인이 사망할 때까지 지불해야 되는 의료비가 많아지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질병을 빨리 발견하는 거에 목표를 많이 줬는데 이제 앞으로는 질병을 예방하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둬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과 의사의 목표도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질병을 예방하는 거에 좀 중점을 두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은 면역의 균형, AI 활용, 식사 리듬, 호흡기 대비, 그리고 의료비까지 5가지가 의학의 2025년 키워드군요. 네, 맞습니다. 25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트렌드가 있었고요. 아마 26년도에는 또 계속 AI가 화제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고 질병 예방에 관한 부분도 아마 관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5년 의료 트렌드를 훑어봤습니다. 이 코너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한번 콘텐츠로 가실까요? 좋아요. 다음 달에는 어떤 소식을 알려드릴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